안녕하세요.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디지털 포렌식 증거 능력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죄가 없다면 핸드폰을 한번 제출해보라며 이미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확보한 핸드폰을 뒤져서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사실까지 추가로 수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다소 위협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피해자 N이 피고인을 고소하는데요. 내용은 피해자가 나온 사진 중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 고의적으로 편집해서 트위터 계정 Z에 게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전화를 받고 곧바로 혐의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2021년 9월 6일 피해자 J가 신고를 하고 내용은 딥페이크로 사진을 합성하여 업로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계정 AA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피해자 J의 추가 제보가 있었고 트위터 계정 AB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1회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J와 N에 대한 혐의를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사칭하고 트위터 AD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화면을 캡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핸드폰을 이미 제출하였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휴대전화 등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받아도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2회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F와 관련된 DM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결국은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경찰은 여자와 관련된 추가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신청하였는데요. 검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3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혐의와 관련된 미디어 파일을 이미 제출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피해자의 고소, 신고 등으로 사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았고 경찰이 핸드폰을 탐색한 뒤에 추가로 발견된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을 추궁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자백하여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도 모두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받는 전형적인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사는 임의수사랑 강제수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 영장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형태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임의제출의 경우에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요. 수사기관도 임의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를 통째로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이라고는 취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서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그동안 많은 불법 수사를 정당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본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트위터 계정 F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임의로 미디어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형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트위터 F 계정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DM 메시지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로서 임의 제출 및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피해자 J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이 조사 당시 트위터 AD 계정을 탐색하였으며 조사 이후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N, 피해자 J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거나 경찰과 함께 살펴보았던 트위터 계정 AD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계정인 트위터 F 계정에 대한 탐색까지도 경찰에게 탐색을 양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3회 피의자 신문 이후 임의로 제출한 미디어 파일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2021년 12월 17일 전자정보의 임의 제출 및 그에 따른 압수 절차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기까지 하여서 당초의 임의 제출과 그에 따른 압수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는데도 그 임의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여서 이미 압수 처리를 하지 않았던 이 사건 미디어 파일을 비롯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21년 12월 28일 3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임의 제출 형태로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경찰이 이미 취득하고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형식적으로 임의 제출 형태로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한 임의 제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위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처음 시인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경찰이 추가로 발견했던 여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죠. 결국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모두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위법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굳이 힘들여가며 적법한 절차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많은 수사 원칙들이 형해화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수사관이 별것도 아닌데 왜 핸드폰을 안 내느냐고 해서 핸드폰을 확보한 다음에 핸드폰을 샅샅이 털어서 여죄까지도 모두 범죄 사실에 추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경찰을 믿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을 받고, 경찰을 믿지 않아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일반화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당사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단 부당한 점이 있고, 결국 경찰은 신뢰를 잃어서 디지털 정보 조사에 있어서 앞으로 피혐의자들의 협조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혐의 탐색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방식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외를 많이 인정해 왔던 탓에 하급심에서도 수사기관 측의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동인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수사기관이 편의를 위해 임의 제출 제도를 오용하고 있는 실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용기 있게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그런 판결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